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뉴스는 김경률 불출마 예상했던 대로네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에도 그렇지만 한 주 동안 하고 난 다음에요. 구독자들이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일면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가 비교해서 분석해 준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일면에서 보도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자 그 6개 신문 저희가 분석하는 대상으로 볼 때 일면의 특징을 꼽으라 그러면 신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일면 머릿 기사로 제일 비중 있게 관련 기사를 올렸고요. 그랬네요. 예. 근데 김경률 불출마 결국 윤심 공천. 불출마한 게 결국 윤심 공천이다. 네. 그리고 윤심 공천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일면 하단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목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 압박 못 견뎠나 김경률 돌연 불출마. 뭔가 용산이 압력이든 뭐든 하여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두 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김경률 포함 여야 공천 경쟁 얘기를 넣었어요. 저기 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야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는 좀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그리고 6개 신문 가운데 동아일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동아일보만 김포 목련 피면 서울 될 것이다 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유일하게 일면에서 다뤘어요. 근데 거기에 야권이 못 지킬 공약을 또 꺼냈다 이렇게 했던 내용을 나란히 이렇게 제목에다 넣어놨거든요. 보도신문이 보통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요. 한동훈의 저 발언이 매우 불편하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증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면신문의 차이점은 그렇고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일 많이 일면신문에 올라온 기사는요. 보건복지부가 2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소식이니까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건강보험 의료 쇼핑 얘기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재정이 뭐 고갈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병원 가면 건보료의 10%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건강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 시기하고 시범 운영이라는 데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는 치면서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 시범 운영은 연말부터 된다는 거예요. 시범 운영은 연말부터 된다. 올해 안에는 시행이 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기조로 건보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대신에 의료 쇼핑한다는 환자들, 병원 자주 가는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자주 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올 7월부터 오르니까 이건 당장에 닥칠 만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자주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 병원 자주 안 가는 사람이 건강보험 돌려받는 거는 좀 늦게 올 연말에 시범 시행하고 난 다음에 아마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지 안 될지는 내년에 또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차 공격 또는 시간차 방어 그런 셈이고 시간차. 오늘 본격 아이템 논의 주제 중에 이제 이 건보 문제는 없으니까 짧게 코멘트만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제가 편향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편향적이지 않아요? 왜 그래? 그래서 그렇습니까? 난 평생 제가 편향적이라고 감동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니 모든 사람은 편향돼 있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편향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편향돼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편향됐습니까? 안 편향됐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아무튼 그걸 윤석열한테 물어보겠어요? 한동훈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무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도 편향됐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건보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 국가로 평가를 받으니까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늘려가면서 어쨌든 건보 재정이 펑크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를 뭐 올리는 것인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온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거는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서 건보료를 올리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 쓰는 거는 돌려줄게 요 얘기를 뭐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나중에 돌려줄게 요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새는 걸 우리가 막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도수치료 받으러 가면은 도수치료는 예를 들면 사보험에서 우리가 많이 보장을 그렇죠. 받는데 네. 그때 이제 물리치료를 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수치료 받으니까 물리치료를 받고 가세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제는 건강보험 적용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 이제 백내장이나 이런 거 치료하러 갔을 때 여기 렌즈 삽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경우 아니면은 시력교정까지 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수술하면서 그렇죠. 같이. 다초점 뭐 이런 걸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건강보험은 적용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보장성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보면은 건보 보장성을 늘리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장성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환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다른 네. 얘기를 하든 네. 저는 이거는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방향하고는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국민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놨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이렇게 마음에 불을 질러 놓으면 편향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제대로 지적하신 선거 게 앞두고. 올 연말 이후에 건보료 12만 원 돌려줄게. 근데 그것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건보료 재정을 위해서는 좀 줄여야 된다. 당신들이 받았던 혜택을.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도수치료랄지 다초점이랄지 뭐 이런 그게 사적 보험사들의 이익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민 건강보험의 문제만은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가는가. 여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오늘 월요일 오늘 또 주식 시장이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보사들이 굉장히 좋아할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식 시장에서 생보사들 주가 추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생보사들의 이야기도 생보사들의 어떤 주장들도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대신에 의협이랄지 이쪽 국민 건강 계속 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예. 그런 이야기요. 김경률 부출만은 이걸로 끝난 거죠. 용산 직할 체제. 예. 뭐 다른 사람이 뭐 지금 이제 뭔가- 우리가 일면에서 이렇게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면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렇죠.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장 불출마 선언인데요. 예. 다른 사람들이 뭐 비대위원이죠. 아, 비대위원. 참. 이게 지금 잘못됐다. 뭐 이게 왜 이러냐. 뭐 이런 말은 없습니까 혹시 신문에서? 아 신문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김경률 그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왜 이루어진 거냐. 앞서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기사 제목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결국 윤신공천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윤신공천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거 사천하냐? 왜냐면 마포울의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람이 출마할 겁니다. 그리고 손 바짝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영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 제기를 얘기하면서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할 말은 없으니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 윤한대전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해서 친윤계 쪽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비대위원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공천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동훈 위원장 무서워가지고 잘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오후에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숙고 끝에 내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내 결심이다 그러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알렸고요. 마포울 선거구를 포함한 4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지 김건희의 승리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김경률 같은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계속 좀 제기하고 그거를 여당이 끌어안아 줄 수 있다면 그게 중도 확장 그리고 포용 뭐 이런 전략 아니었어요. 제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민주당에 요구했던 게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 2위 김경률 비대위원의 결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분위기가 이건 아닌데 내가 그냥 결단을 할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한 건지 압박을 받았는지 예. 이게 중요한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꼬리 자르기죠. 장도영 제가 사무총장은 보기에는. 예.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이것도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얘기한 발언이고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공교롭게 제가 어제 TV 나갔는데 바로 직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를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당의 화합과 결속의 장애 요소가 될까 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과연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거겠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사설에서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이제 김건희 공격한 김경률의 불출마 윤심 공천 예고편인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요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뒤에 좀 공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그 대통령실에 선이 다 있는 지금 이 참모 출신이라든가 또 검사 출신들이 지금 편한 자리에다가 다 공천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실하고 모종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 공천을 둘러싼 어떤 그런 힘겨루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리는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신문 기사를 잘 보면은 이걸 가지고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이 있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쭉 밀리나 봐. 그러니까 역시 윤심 공천이 되겠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이제 장동영 사무총장의 말에서 이제 약간 가시를 찾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결국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를 내준 거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본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하나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취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그 하나가 뭘까요? 그렇다는 건 어쨌든 공천에서 예를 들면은 그 소위 말하는 윤심 공천을 일부라도 거부할 명분을 취하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희망적 사고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보는 신문들도 신문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시각을 다 설명하는 신문도 있고 예를 들면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각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보수 언론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과연 양쪽에 어느 쪽이 될 것이냐를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근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는 전 상당히 의문으로 보는 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야 이 예를 들면은 윤심 공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컷오프에 지금 관여하는 채점 매기는 사람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비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채점 매길 때 현역 의원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채점할 거냐?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뭐 여러모로 뭐 이런 이 신문들이 기대하는 구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그게 오버랩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당대표는 하고 울산에서 출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됐는데. 예. 근데 정반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 그만둬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그만둬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당대표 그만두고 저 총선 출마할래요? 이렇게 가서 그렇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공천도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실 비대위원장 내려놓고 비대위원 내려놓고 비대위원 내려놓고 진짜 장이라고 그러지 자꾸 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고추장 좋아해. 평론위원장으로 하시죠. 앞으로 위원장 하는 거. 김성환 평론위원장. 김성환 평론위원장 계속 말씀하시죠. 그거 괜찮은데. 평론위원장. 저 하나 달아줘요. 하여튼 비대위원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심 쪽에서 그러니까 윤핵관 쪽에서는 비대위원 내려놓고 총선 출마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여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언급하면 총선 다 없을 줄 알아. 네. 누가 경로했을지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의 요로를 통해서 이건 정리하고 갑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언급하면 불이익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수 접어줌으로써 뭔가 명분을 취득하게 됐어. 이렇게 이해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신문들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과 윤석열의 어떤 권력 싸움이랄지 공천 싸움이랄지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좀 표피적인 거고 사실 그 안에는 김건희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추문 그것이 진실이 아니냐. 그건 여부거든요. 근데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까지 쑥 들어가야 돼. 그게 언론인데 지금 한국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여권 내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싸움. 근데 그 싸움의 원인에 관해서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한 채.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불충한 태도니까. 뭐 이런 식이라서 이게 참 정치 기사나 이 언론이 하는 역할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감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번 사안은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김건희 건드리면 죽는다. 이 메시지 이상의 더 강력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동아일보에서 목련 피면 김포는 서울 그 한동훈 그 장관 때였습니까? 비대위원장 때였죠? 비대위원장 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요. 언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엊그제? 김포 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라고 김포에서 열렸어요. 그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서 민주당이 경기 분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 김포 구리 등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을 다 서울로 만들어주고 경기 남북도 분도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 그걸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다 딱 올렸잖아요. 뭔가 불편한 신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단하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왜 어떤 맥락으로 비판을 하는지 그게 나와요. 일단은 동아일보 사설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면 제가요? 위원장님 시키니까 또 그렇지 앞으로 위원장이라고 평론위원장이 시키니까 평론위원은 그냥 하세요. 아니 그냥 평론가 그래 내가 계속 쭉 할까 그냥 아닙니다. 아니 동아일보는 근데 기사에서도 벌써 이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사실상 여당이 이거는 운을 뗀 뒤에 무산 수준에 있었다. 그리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60일 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이달 10일까지가 시한이어서 이건 사실상 이제 불발로 돌아간 상황이다. 이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 사설 제목이 한자로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국 아니죠. 목련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 될 것.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목련 꽃망울은 이미 피었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피었다고. 이거는 국회 입법까지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순에 들어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동아일보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 경기도 분도를 같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울 인접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로 편입이 되면 남는 도시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경기도를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지방도시가 다 소멸하는데 큰 서울을 만들자는 구상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여기 경기도 연천까지 해가지고요. 다 서울로 편입해서 연천이 사실 최전선이잖아요. 최전선이잖아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바로 서울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국방 안보 의식을 튼튼히 합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천까지 다 포함해버립시다 그냥.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서울공화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설 내용 중에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렇게 사설이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특히나 사실 보수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 보수 신문에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만 남발하는 사기 집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어요. 여의도 문법에 아주 능숙해지셨어요.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왔다 여의도 문법이 아니고 네. 제가 중학생 때 많이 하던 문법인데 그래? 네, 뭐 반사. 반사 뭐 그런 거잖아요. 그치. 네, 너나 잘해 반사 이런 거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다. 중2병에서 못 벗어났나?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수준 낮게. 네. 맞아.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막 계속 이재명 대표 시비 걸고 뭐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이러는 게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보수 지지자들은 막 속 시원해, 막 괴롭히는 게 너무 좋아, 막 희열을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한 위원장 개인으로 볼 때는 정치적 자산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를 깎아먹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거 한동훈 위원장한테 드리는 조언입니다. 피로감이 쌓이죠. 그리고 제가 이심전심이라고 내 마음하고 딱 맞는 그런 만평이 하나 있어서 꼭 이건 소개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만화? 김민하 평론가 지금 코 벌렁벌렁했어. 만화 좋아하지. 한번 보세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 서울 편입. 저게 한동훈이고요. 총선 후에는 목련은 내년에도 피고 10년 후에도 피고 떴다방 사투리. 여의도 사투리, 서초동 사투리, 떴다방 사투리. 우리 그거 얘기했잖아요. 저기 이렇게 햇빛 가르는 저 차양 있는 걸 봐서 저기가 떴다방이네요. 떴다방이네. 우리 사직 같다고 하니까 사직구장이라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 위원장이 막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랑 똑같은 거지. 목련 피는 봄이 온다는 게 봄이 뭐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고 언제든 오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발하면 저는 올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딱 아주 경향신문 만평의 걸 잘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어법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사소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서초동 사투리죠. 그게 서초동 사투리.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그런 꼬투리 잡아갖고 의도가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증명할 때 뭐 유용할지 모르지만 정치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쫀쫀해 보이고 비겁해 보여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봐봐요.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나중에 사과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제 사과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다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맞아. 근데 본인이 사과를 직접 요구한 적은 없어. 직접 요구한 적은 없지만 없어. 국민 눈높이 얘기한다는 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든 김건희 여사 직접 나와서 입장 밝혀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거 있으면 또 사과도 해라. 이런 맥락으로 다 읽힐 수 있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여사에 대해서 불충한 적은 없죠. 우리가 좀 지켜주자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여사에 대해서 불충한 적은 없습니다. 불충한 사람은 김경률이야. 한 위원장 듣고 계시죠? 네.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위원장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엄청나게 우리 구독자 늘겠다. 검사들도 많이 눌러주시면 또 별로 좋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여야 공천 전쟁이 하여간 삿바 싸움이 만약에 시작된 거는 같습니다. 어제 오늘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 마감을 했어요. 그 최종 결과가 나왔거든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가 38명이더라. 34명이라고 보다는 매체도 있기는 하는데요. 21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맞붙게 됐다. 근데 참모 출신 가운데 비서관급이 13명, 이 가운데 9명이 양지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대통령하고 제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험지로 안 가고 양지로 자꾸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전체 공천 신청자가 858명이고 경쟁률이 3.4대 1이거든요. 근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영남권은 4.2대 1. 특히 경북은 5.2대 1. 근데 강남 제일 따뜻한 곳이잖아요. 강남병에는 7명, 강남갑에는 6명씩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거고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걸 기사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용산 참모는 강남, 영남, 그리고 청년은 강북, 호남행 이런 식으로 달아놨어요. 미래 세대를 상당히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군요.
이 당은 강하게 뭐, 키워야 된다. 예, 예, 이 당은 험지에서. 지난번에도 무슨 뭐 퓨처 메이커니 뭐니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배려할 것처럼 공천을 막 한 다음에 정작 그 퓨처 메이커 트랙을 탄 후보들은 험지에다 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 예. 아니 부모님의 따뜻한 어떤 뭐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도 사실 이번에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험지로 가라. 그 험지에 가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막 독려한 그러한 이제 어떤 후보군들은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비윤으로 분류가 되거나 또는 뭔가 좀 출마 명분이 필요한데 뭔가 좀 이게 좀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그래도 좀 험지 출마가 명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장관 출신 어떤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윤이었는지 애매했지만 뭔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수도권 험지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 따뜻한 아랫봉에 간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이럴 거냐 이걸 보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뭐 공천권을 가졌다고 할 때 이 구도를 그냥 인정하고 가느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 이거 뭐 대통령실이랑 조율해갖고 요 결론이니까 요 구도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기에도 좀 손을 대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나는 한동훈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줄 서는 그런 광경으로 이어지는 거냐? 이게 이제 갈림길이다라고 언론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았잖아요. 기자들께 질문할 때, 뭐라고요? 무슨 얘기? 검토 안 봐도 없고, 그렇지. 들어본 적도 없어. 뭐 이런 식의 태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어. 마포울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춤을 추든 말든 그건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가 남는 데다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김경률은 지키겠어라고 했던 거는 86 운동권 세력 척결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강벨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공천하면 내가 받겠다고 막 내가 가서 싸우겠어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 못 돌아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은 못 살아오거든요. 못 살아오는데 제가 가가지고 먼저 친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막 던졌는데 제일 먼저 몸 던졌다고 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했다는 거는 앞으로 친한 사천은 없어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민주당도 어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민주당 공관위가 오늘까지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종합심사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하위 10%는 경선 득표수의 30%, 10% 초과 20% 이하는 20% 감산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신청자들이 예비 후보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자기 운명이 지금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가운데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개파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3선 이상 다선 의원 지역구하고 호남 지역구에 현역 의원을 한 번 더 뽑을 것인지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일부 초재선 의원 지역구에서도 후보 경쟁력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강북을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 해서 3명 중에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 인물인지 조사를 돌렸다고 하는 거고. 당원조사예요?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그리고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중성동갑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 출마 선언으로 시끄러웠던 지역. 여기엔 지금 금천의 출마 예정으로 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조상호 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넣어서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은 뭐 원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3명을 넣어서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금천에 출마하겠다고 했던 사람을 빼가지고 이쪽에 전략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중성동 갑에다가 여론조사를 돌렸느냐.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출마에 불편한 거 아니냐. 출마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해설을 쭉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친명 대 친문 구도에서
그게 이제 친명 대 친문 구도가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여하튼 어쨌든 간에 친명 대 친문 구도에서 이른바 이제 친문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비주류다 언론이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그 비주류에 속하는 현역 내지는 도전자들을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도전자 입장인 친명들을 쭉 이제 경쟁력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로 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런 이제 분열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민주당 기사는 다 얘기거든요. 예. 지금 몇 달이 뭡니까? 거의 1년째 계속 이제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봉합해야 되는 이 어떤 모먼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공개 오찬을 한 거 아닙니까 어저께?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좀 친명 대 비명이다 이런 구도는 좀 나오지 말아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고 명문정당 뭐 이렇게 그렇죠. 조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분열과 갈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프레임이 안타깝다, 단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막 나누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도 지금 이제 어떤 갈등을 좀 예고하는 뼈 있는 얘기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들의 나름대로의 희생이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 단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희생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희생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도 뭔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체가 뭐냐, 어떤 말씀을 한 거냐 좀 의문인 부호가 찍힐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약간 해석이 다른 언론도 있어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는 과거에 지난번에 총선할 때, 이건 이제 지난번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대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이 공천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문재인 대표 시절에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걸 중진들의 희생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측근의 희생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다라는 걸 한국일보는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한겨레는 거의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측근의 희생을 한국일보는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만남에서도 여전히 이 소위 말하는 친문 대 친명의 구도가 해소됐다라고는 언론이 보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명문 정당 얘기 꺼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구나. 어제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당 단합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해 왔는데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한 30분 정도 가졌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친명계, 친문계 용태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한겨레신문 워딩 그대로인데 직접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우리 자꾸 친문계라 그래가지고 자꾸 지금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 가까운 측근들의 양보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차지하려고 하면서 친문계 밀어내고 있는데 그거 양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도 좀 친문계라고 불리는 인사들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좀 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파장을 일으킬지 또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친문이라고 하니까 친문의 최고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제일 무게감을 갖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친문계가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진짜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하나만 이 한겨레 기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이견은 선거제에서도 좀 드러난 걸로 기사는 돼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은 오늘 권역별 병리평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발표할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제에 가까운 입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발언으로 보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준연동형 그러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추가 갈등 요소가 되는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권역별 병립형 으로 갈 것 같다.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힐 것 같다고 오늘 밝힐 보도를 것 같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진짜 밝히는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설 전에 밝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것도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뭐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선인데 그 국회의원들이랄지 현역이든 뭐 후보자들이든 간에 큰 그 줄기에서 이런 정치세 나는 뭐 친명이네 나는 뭐 친문이네 나는 친윤이네 나는 친한이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싫어해요. 나는 친문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나는 친명이나 친문도 아니고 나는 친국민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친유권자다. 그러면 친유권자들답게 민생 현안이랄지 외교 현안이랄지 부동산 현안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누군가가 쫙 정리를 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지금도 말이죠. 부동산 실거주 의무 뭐 3년 유예안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실거주는 당연히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샀으면 거기에서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전세 못 줄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이 융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융통 뭐 3년 더 해주시오. 5년 더 해주시오. 이제까지 계속 유예를 해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여야가 말하는 거는. 저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투자나 투기적인 분위기를 부동산에 대해서 부추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뭐 200명, 250명 그거는 다 합헌이야. 그런 안에 관해서는 그 합헌선을 다 유지해. 그러면서 그 국민들 욕망만 부추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국회를 싹 갈아엎지 않고는 뭐가 되나? 제가 지역이 호남인데 호남 지역 출신의 호남 지역 지금 현재 정치인들도 개혁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개혁적이지 않아. 뭐 무슨 민생이나 외교나 이 부동산이나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철저히 기득권 집단들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여론조사로 밀어주든 그런 어떤 운동이나 그런 언론이 나타나야지 이건 친명이니까 밀어주고 이거 친문이니까 배제를 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 삶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갈아엎자. 네, 그런 거죠, 지금. 하려면 제대로 개혁을 하라는 거죠. 말로만 언론개혁, 검찰개혁 지금 제대로 했어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는 측면은 있어. 화가 나는 측면은 있는데.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네. 정말 좀 답답하다. 그리고 정치도 답답하지만 언론도 이 세력의 프레임에 무슨 세력, 지들끼리 싸움하는 거 아니야? 지들끼리. 지들끼리 더 먹자고 싸움하는 거잖아. 저도 열받습니다, 지금. 아니, 국민의힘 편향 방송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편향된 방송 아니, 아닙니까? 친윤 친한 다 말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친윤 친한 다 말했잖아. 그 친윤 친한도 저는 웃기다고 봐요.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친윤해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친윤해서 뭐 하자는 건데? 자, 도대체 친윤해서 뭘 위원장 자격으로 말을 끊겠습니다. 예, 뒤에 더 할 얘기가 있잖아요. KBS 그 사전 녹화 신년 대담을 한 것도 어떻게 했을지 뻔해. 이야기도 하기 싫지만 뭐 해야겠죠. 뭐 일단 어떻게 했는지. 이를 꽉 깨물고 웃음을 참던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해 주시죠. 화가 납니다. 네.
열받는다. 아니 친윤에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친윤에서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친윤에서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정치에서 한 80석 따면 국민의힘이 좋아? 사전 녹화해서 뭐 하냐? 뭐 하냐? 이거 운동권 버릇 나왔네. 그 이제 4일이니까 어제죠. KBS하고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를 했다인데 사실 한 것만 많이 보도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무슨 얘기를 거기서 했느냐는 보도가 많이 안 됐지만 또 이제 조선일보가 우리의 또 보수 세력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일부 이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 구두점 찍어서 딱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의 어떤 신년 국정 구상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뭐 민생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어떤 국정 과제 정책 방향 이런 걸 주로 설명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이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의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집요하게 이 만남을 시도해온 이 목사를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다고 매정하게 뿌리쳤어야 됐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했던 사람을 아니 이런 사람이 못해서.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다는 것도 정말 한심합니다. 화가 난다 정말.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최근에 계속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는 한동훈, 윤석열 충돌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공천 논란과 관련돼서 선거는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담 녹화 후에 이건 대통령실에서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일정이 있었어요. 이관섭 비서실장 등의 참모들과 함께 설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전에 이 명절 때는 다 김건희 여사와 같이 나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는 것이고 또 이 조선일보 보도가 아닌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뭐 합창을 뭐 했다고. 가수 변진섭 씨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이 노래 가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설 명절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강아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강아지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에 대한 사랑의 절반만큼이라도 국민을 좀 사랑하시고 무주택자를 사랑하시고 없는 서민들을 좀 사랑하세요. 예? 아니 옳은 말이잖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조선일보가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즈가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강아지 사진 올렸던데? 그러니까 일면에 보도하고 오면에도 보도했잖아요. 큼지막하게 그 지면을 그대로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편집의 측면으로 보면은 조선일보도 굉장히 대통령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그 지면 기사를 실음으로 인해서 그냥 다 비춰줬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진으로 요만하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욕타임스 지면을 사진 이미지로 신문에다 넣어놨어요. 강아지랑 같이 있는 뭐. 거기에다가 디올백 같이 좀 넣어줬으면 강아지도 사랑하고 디올백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니까 뇌물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뭐 근데 그 합창에서 불렀다는 노래가 변진섭 씨 뭐 노래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아니 이게 가사를 보니까 이거 일부러 뽑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음절이 일부러 안 맞아야 그 AI가 그 노래를 못 불러야 돼. 시처럼 하면 노래를 못 불러야 돼. 그래야지. 변진섭 씨 명곡은 로라죠, 로라. 이제 표절 시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노래의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이거는 안 걸리잖아. 그죠? 음을 넣지 않고. 그렇죠. 그대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손을 잡아줬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고백인가? 공천 신청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요? 네, 공천 신청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 다르지? 뭐 어떻습니까? 이 방송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 막가는 방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아니 제가 약간 화를 내서 그렇지 할 말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 정치공학적 노름은
눈꼴이 시어서 못 봐주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는 경세 재민이거든요. 예? 세상을 경영하고 국민들, 민중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경제가 정치란 말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 국회의원 되면 뭐 우리 삶이 달라져요? 예? 당신들 이익 받는 거 말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해서 뼈저리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선거가 지금 한 60일,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장난합니까? 국민들 상대로? 언제까지 이 꼴을 봐줘야 돼요? 지금까지 스픽스가 집어주고. 아니, 2부에 이런 얘기 할 거잖아요. 스픽스. 예, 김성환 평론가. 2부에 또 하실 건가요?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자고, 그냥. 고맙습니다. 예.